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2번째 시간이고요. 단체 교섭에는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교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체 교섭을 하려면 이 교섭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을 임하기 전에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하려면 평상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또 우리 회사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아니면 뭐 이런 복리후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이런 다양한 뭐 작업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수집을 했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교섭 항목을 선정을 하고 1차적으로 단체 협약안에 대해서 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노사 간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호의적인지 배타적인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또 회사의 경영 실적, 예를 들면 임금을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건데 회사 경영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노조가 얼마나 조직력을 갖추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노조의 능력이라든지, 또 사용자의 대노조관, 예를 들면 교섭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간의 어떤 뭐 히스토리를 봤을 때 뭐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뭐 심지어는 직장 폐쇄도 뭐 너무 쉽게 하는 그러한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제시를 했을 때 이 뭔가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철회해야 할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찾기 힘든, 뭔가 당연히 해줘야겠다 라는 그러한 교섭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교섭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냐, 정말 사용자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와 만나서 누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이제 교섭 항목들을 먼저 고려를 하면 그거에 가장 전문성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섭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예비 교섭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비 교섭 단계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상견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측이나 또는 사용자 측에서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노동조합이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 설명을 하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그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경영 여건을 봤는데 지금 임금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노사관계 되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뭐 내지는 지금 너무 대립적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향후에 우리가 또 이런 방향으로 가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보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보통 사용자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뭐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서 교섭안을 다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준비 사항으로서는 이제 뭐 본 교섭을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을 또 해야 되고, 또 교섭을 할 때는 어떠한 규칙으로 합시다, 요거는 이제 노사 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섭이 결렬됐을 때 이런 쟁의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한 그 쟁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제 뭐 신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 사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본 교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식적 교섭은요, 쌍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에서는 이 교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전술들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노조 측에서 이제 교섭 요구안을 좀 제시하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거기에 따른 1차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교섭이 처음부터 아예 교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예 파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파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계속 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수정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래서 계속 수정 반복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런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진지한 교섭을 하기 어려운 거죠. 뭐 어차피 또 수정할 건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구안을 노조 측에서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교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 교섭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교섭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상당히 진전을 하죠. 그럼 여러 가지 교섭 안들 중에서 일부는 합의가 되고 이렇게 가는데 남는 그런 이제 안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핵심적 쟁점 사항인 거죠. 여기가 이제 교섭에 있어서 이제 공정 상태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때부터가 마무리 교섭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해진 딱 그 시간까지 하자, 그때까지 하자라는 어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괄 타결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판에 막 모아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교섭위원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협약 만료 기간 직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교섭 목표를 좀 낮추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좀 수락을 하게끔 제안하는 그런 좀 전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쌍방에서 교섭 대표라든지 이런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분들이 비공식적으로 따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마쿠 교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좀 해서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교섭까지 다 해서 다 합의가 되면 결국 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결국은 단체 협약을 작성하는 요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체 교섭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